죽을 만큼 참고 살았습니다. 꿈도 욕심도 꾹꾹 눌러가며 남의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대가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도 열정도 존재감도 없이 남은 건 피로감뿐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 걱정부터 하십니까?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더는 남의 인생을 살아주지 말고 남은 인생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족을 떠올립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를 위한 헌신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애쓰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미뤄가며 걸어온 길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돌볼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책임은 남을 챙기고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내 마음이 단단해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돌보지 못한 채 계속 남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나를 챙기지 않고 짊어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이제 그 책임의 방향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희생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쉬어야 하고 감정을 눌렀다면 이제는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진짜 나를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고생 많았어. 이젠 나를 위해 살자고요. 서울에 사는 72세 김성희 어르신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2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다공증으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손주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했을까? 그 순간 김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회복 후에는 본인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김 어르신은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치도 보였지만 점점 자신을 돌보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점차 건강해지고 오히려 가족들도 더 든든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요즘 더 멋져졌어요 라며 기특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웃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이 평안하다는 걸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오고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책임감입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 곧 남을 위한 준비이며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챙겨주는 삶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배우자로서 가정을 위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삶의 한켠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참아야 했고 말하고 싶은 감정은 삼켜야 했습니다. 나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깊은 고요함과 외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나라는 존재를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챙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진짜 책임이며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나를 챙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 그동안 입고 싶었던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함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인생을 조금씩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더 이상 괜찮아, 나중에 해도 되라고 자신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몇인데 새로 뭘 해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손끝이 근질근질할 만큼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 길가의 꽃을 보며 사진을 찍고 싶은 감정,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기보다 이제는 나니까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다독여야 할 시간입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김종만 씨는 젊을 적 사진을 좋아했지만 가족을 부양하느라 카메라를 손에서 놓고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아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집안 깊숙한 창고에서 오래된 필름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배터리를 갈아 끼우자 카메라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매일 아침 혼자 동네를 돌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풍경, 골목의 벽화, 햇살이 반짝이는 커피잔,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가족도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하느냐고 웃었지만 점차 김 씨의 사진들이 지인들에게 알려지며 동네 카페에서 전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카메라를 다시 들고 나서야 내가 나를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를 알았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찍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나를 가장 먼저 챙기는 삶은 나만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생각보다 더 많은 기쁨을 안겨줍니다. 꼭 어딘가에 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맞추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사회 속에서 수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온 노년의 삶은 그야말로 관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좋은 부모, 괜찮은 배우자, 믿을 만한 이웃이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고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며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맞추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외로워지고 피곤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라는 이름 아래 나를 희생하고 끊임없이 조율하고 끝내는 내 감정까지 외면하게 되는 삶은 더 이상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줄여야 하고 억지로 맞춰왔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외로울까 두려워 미련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삶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몇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는 수십 명의 사람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이 더 소중합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를 희생해왔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내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후자를 놓아줄 때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6세 이선옥 씨는 오랫동안 친구 모임을 억지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 식사하고 수다 떠는 자리였지만 모임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말끝마다 남과 비교하고 서로의 자녀 이야기에 눈치를 보고 때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모임이 끝난 뒤 돌아오는 길에 괜히 참았던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자고요. 이후 이 씨는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동네 시장 상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관계를 새롭게 넓혀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와 텃밭 얘기를 나누며 웃고 평소 말없이 지나치던 가게 주인과 커피 한 잔 마시며 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관계가 훨씬 오래가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제 자신에게 참 고맙습니다. 억지로 이어온 관계를 정리하는 건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사회의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었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잘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그 잘이라는 말 속에는 남에게 보여지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 있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이름이 아닌 오직 나만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야 진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삶은 아무리 성실했어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내 것이 아닙니다. 노년은 내 안에 진짜 나를 꺼낼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 말하고 싶었던 마음, 입고 싶었던 옷, 즐기고 싶었던 취미. 모두를 이제는 늦었어라고 미뤄왔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필요도 직장과 사회의 틀에 맞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온전히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람은 더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진심을 말하고 싶고 진짜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다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미소 짓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맞추느라 피곤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방식, 나에게 편안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삶의 진짜 품격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그저 무겁기만 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나답게 사는 삶은 내가 스스로에게 웃을 수 있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나를 좋아하는 삶은 내 주변도 따뜻하게 만들고 결국 삶 전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고요? 하지만 바로 이 나이이기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도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용기 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할 수 있고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용기이며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꾹 참고 억눌렀던 감정을 이제는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싫은 것에는 단호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떳떳한 삶이 필요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마주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이 나다운 색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존엄입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완성시킵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해 나답게 살아야 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5번째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말,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 고마움도 미안함도 사랑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간직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어색할까?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다 아는 걸 굳이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그 말들은 마음속에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후회로 남는 것이 바로 하지 못한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가족이라도 가까운 친구라 해도 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직접 전해지는 말에는 온기가 있고 그 온기는 관계를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나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감정 표현이 더욱 줄어듭니다.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오해를 살까봐 웃으며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쌓이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후회로 남게 됩니다. 때로는 한마디 고마워라는 말, 미안했어라는 말, 많이 사랑했어라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내 삶에도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꼭 감동적인 고백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칭찬, 하루를 함께 웃게 만드는 농담, 예전에 못다한 진심, 지금의 감사,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따뜻한 흔적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어도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빛을 잃고 맙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것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말은 표현의 시작입니다. 마음속의 진심을 꺼내어 말로 전할 수 있어야 진짜 나다운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누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나조차도 내 마음을 점점 잊게 됩니다. 결국 말은 나를 확인하는 도구이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가장 진실한 방법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70세 조명자 씨는 늘 조용하고 참을성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한 번도 속마음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일을 맞아 자녀가 직접 만든 동영상 편지를 받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 조 씨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도 늘 미안했고 너무 고마웠어. 늘 말은 못했지만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조 씨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쌓였던 거리감이 무너지고 오히려 대화가 늘어나고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말은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속 그 말을 꺼내 보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도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며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덤까지 참으며 가져갈 생각입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결국 아무도 나를 진짜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 내 인생, 내 이야기를 남긴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깁니다. 노년의 마지막이 허무가 아니라 해방이 되려면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댓글에 달아 서로 의견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냐? 언제쯤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노년 그 누구보다도 편안해야 할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이 이렇게 힘겨울까요?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돈보다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은 너무 뻔해 보여서 많은 사람이 흘려듣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동안 뭘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요. 노년에 접어들며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아끼기 위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 스스로를 쥐어짜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 끝에 남는 것은 건강을 잃은 몸, 연락 없는 자식, 의미 없는 통장 잔고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외로운 병원 침대 위에서는 그 돈이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 해줍니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실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돈을 쌓아 올리는 동안 가까웠던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고 싶었던 일들은 언젠가라는 핑계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과 외로움이 커졌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노인들이 정작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현실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사시나, 그 돈 안 줘도 되는데라는 자식들의 말은 부모에게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돈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돈에 집착한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와의 여행을 아까워하고 커피 한 잔조차 허락하지 않는 삶은 결국 고립을 부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삶은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라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72세의 이모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목표로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고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병간호를 하며 알바까지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자식 둘은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함께했던 남편도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 씨는 매일 저녁 TV를 보며 혼자 밥을 먹고 가끔 오는 자식들의 전화에 기대어 삽니다. 어느 날 이웃이 어르신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고 했을 때 이모 씨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도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 하나 없는 인생, 그게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 이모 씨는 인근 복지관의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돈보다 사람, 돈보다 웃음이 좋아요. 라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쥐고 있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2번째는 무리하면 삶이 고달파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며 무리한 일정, 무리한 운동, 무리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 번의 무리로 쓰러지고 한 번의 과욕으로 삶 전체가 흔들리는 노년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비극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체력이 약해진 몸은 한 번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뼈가 부러지고 입원 생활이 길어지며 일상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저 화분을 옮기다 넘어졌을 뿐인데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된 사람도 있고 괜찮겠지 싶어 장거리 여행을 갔다가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괜찮겠지가 노후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무리는 큰 독이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놀고만 있을 순 없잖아.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되니까라는 강박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칼이 됩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때 오히려 감추는 노인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라 삶을 힘겹게 만드는 선택일 뿐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손자들 봐주고 무리하게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도 많습니다. 자식들은 고마워할지는 몰라도 결코 그 무리의 대가까지 감당해주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무리하실 줄은 몰랐어요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무관심의 변명일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노년의 무리가 중독처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무리를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왜곡된 인식, 그게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다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그 결과 몸은 지치고 마음은 상처받고 결국 병원과 상담실을 전전하게 됩니다. 노후는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야 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리하는 삶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돕고 무엇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늦게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무리가 아니라 여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68세의 정모 씨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 청소를 하고 손주들 등하교를 책임지고 저녁이면 종교 모임과 자원봉사까지 참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정 선생은 진짜 부지런해요 라며 칭찬했지만 정작 정 씨는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어깨와 무릎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렸고 하루 3번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버스에서 잠깐 졸다가 정류장을 놓친 것도 모르고 종점까지 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어두운 저녁, 텅 빈 버스 안에서 자신만 남아 있었고 그 순간 문득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일정을 줄이고 오전엔 차 한 잔 마시며 음악 듣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쉬어도 세상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정 씨의 모습이 오히려 더 빛나 보입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젊을 때 충분히 애썼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은 미친 듯이 일하고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힘을 내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과거의 끊임없는 애씀은 이제 충분히 보상을 받았고 노년에는 더 이상 그런 과도한 노력으로 자신을 쥐어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젊었을 때 충분히 했다고, 그럼 남은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부담을 더합니다. 과거의 성취가 오늘의 편안함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노년을 더 힘겹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이 애썼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뤄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당신이 했던 노력은 결국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무리하게 남은 시간을 또 쏟아붓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여전히 직장에 나가고 늘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은 자신을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이제 그만 쉬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충분히 애썼고 이미 많은 걸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애쓰는 것은 결국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으로 고립을 초래하며 행복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늦게라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했고 이제는 그때처럼 매일 쪼들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진실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신화입니다. 더 열심히 살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믿지만 그 믿음은 사실상 일종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해온 그 시간들은 대부분 돌아보면 그다지 의미가 없었던 일들일 수 있습니다. 금전적 성취나 사회적 위치가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인생은 내가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열심히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평안하게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자원으로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충분히 쉬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패턴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실 몸과 마음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며 결국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70세의 김 선생님은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시며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60대 초반까지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퇴직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일주일 내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셨지만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며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심각한 심장병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일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김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오랜 기간 자신을 갈고 닦았던 일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주말에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진정한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됐다는 걸 몰랐다. 이제야 비로소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충분히 애썼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유를 만끽할 시간입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족, 자식, 사회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꿈은 접어두고 하고 싶은 일은 참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하며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가족이 당신을 존경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당신의 희생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서운 현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의 끝은 보통 허무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자식은 컸고 배우자는 떠났고 사회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전부를 바쳤는데 정작 남은 건 빈 시간과 외로움뿐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자식을 위해 아끼고 참고 뼈 빠지게 일했지만 자식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제 일도 바빠요. 아버지,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로 바쁘다는 핑계를 댈 뿐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노년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미뤄둔 일들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내 시간과 체력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을 위해 산다는 명분 아래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결국 자존감 파괴로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나이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끔찍한 착각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했지만 소외되고 남편을 위해 희생했지만 감사는커녕 무시당하고 주변의 부탁을 다 들어줬지만 이용당한 기분이 들었다면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끝나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고 싶은 취미를 시작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람다운 삶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삶도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67세의 박 여사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매일 삼시세끼 밥을 차리고 자식의 학원 스케줄을 외우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고 이제는 남편은 골프, 자식은 외국 생활로 박 여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색소폰 강좌를 발견하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신청했습니다. 첫날은 손이 떨리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2번째, 3번째 수업부터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실에서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부르던 날, 박 여사는 마치 다시 20살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호회 공연 무대에도 서고 심지어 자식에게 이번 주말은 공연이라 못 봐라고 당당히 말할 정도입니다. 박 여사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박모 씨로 삽니다. 그 어떤 말보다 통쾌하고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노년은 남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마음이 편해야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가슴이 편안한 시간입니다. 몸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규칙적인 생활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건강은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노년에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사귀며 살아갑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특히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같은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약처럼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실수 한 번에 자책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온 그 마음은 이제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면증, 위장장애, 혈압 상승, 심장질환은 대부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명확한 병명이 없음에도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이들 대부분이 마음이 불편해서 생긴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좀 더 참아야지, 내가 이겨내야지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학대입니다.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관계마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많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고 외로움은 깊어지며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도 지켜지고 인간관계도 유지되며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노인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같은 후회와 자책은 쓸모없는 고통일 뿐이며 아무런 가치도 남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편안한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무엇을 하지? 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즐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진짜 노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73세의 이모 씨는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낸 엘리트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각종 강연과 지역 행사에 불려다니며 바쁜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겉보기엔 성공적인 노년처럼 보였지만 매일 밤 위장약과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고 아침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늘 건강하고 활동적이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모 씨는 다이어리에서 모든 일정을 지우고 자신에게 한 달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점 평온해졌고 무계획의 일상이 익숙해지자 몸도 마음도 거짓말처럼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동네 카페에서 하루 종일 책만 보기도 하고 공원 벤치에서 햇살을 즐기며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이모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전엔 살아 있었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편해야 오래 삽니다. 그 평안이 곧 당신의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더라고. 카톡 알림은 울리지 않고 전화는 광고뿐이야. 오늘 하루 누구 얼굴도 못 봤어. 그냥 TV만 켜놨어. 외로움은 죽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려지고 어느새 자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 끔찍한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개한 뜻밖의 5가지 방법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살아갈 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첫 번째는 무조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들어서면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자식들 걱정,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조차 망설이고 결국 마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쓰지 못한 돈이 외로움을 더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써야 의미가 생깁니다. 특히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삶의 온도를 높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소비는 외로움과의 거리를 줄이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작은 소비 하나로도 마음은 금세 환해집니다. 예쁜 스카프 하나, 고운 머리핀 하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나를 향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일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결국 내가 소중하다는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끼는 그 마음이 얼굴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바꿔놓습니다. 나를 위해 쓴 돈이 누군가와의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6세의 이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만 벗삼아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연락도 가끔 오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고 하루 2끼만 먹는 소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마음속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웃을 일도 말할 일도 나를 꾸며볼 일도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가 뿌연 안개 속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 앞에 걸려있는 실버 네일 체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1만 원이면 손톱을 예쁘게 다듬어주고 색도 입혀주는 행사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이 나이에 무슨 네일이냐는 마음과 나도 한 번쯤은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이 싸우다가 결국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손톱의 연한 분홍색이 칠해지고 손등에 로션이 발려질 때 처음으로 내 손이 이렇게 고왔던가 하고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마트에 갈 때도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스스로를 위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일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근처 문화센터에도 등록해 그림을 배우고 계시며 작게나마 매달 30만 원은 무조건 나를 위한 소비로 정해두셨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울컥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설렘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 외로움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행위이며 나를 다시 사랑하는 선언입니다.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위해 지갑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나를 위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2번째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럼 뇌와 마음에 생기를 줍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뇌와 마음에 생기가 생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라고 말하며 배우는 일을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듯한 느낌,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은 배움을 멈췄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로 시작된 배움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뇌를 자극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행위입니다. 이 메시지가 외로움을 밀어내고 마음 한켠의 허전함을 조금씩 덜어냅니다. 배움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를 익히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작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부르는 연습도, 손글씨를 천천히 써보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배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같은 수업에 참여하는 이웃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은 어느새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는 생각의 틀을 넓혀주고 고립된 마음에 바람이 통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배우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4세의 이 할아버지는 평생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갑작스레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텔레비전만 보고 지내셨고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연락할 사람도 딱히 없고 바깥일도 없으니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추천한 스마트폰 사용 강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부끄러워서 거절하셨지만 딸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서툴러 창피했지만 옆에 앉은 또래 어르신이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어제 가입했어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카톡을 보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 나 오늘 배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은 문화센터에 가게 되었고 스마트폰 강좌 외에도 사진 편집 수업, 유튜브 시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배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에게 직접 만든 사진카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손주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냈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습니다. 자그마한 미소를 띤 본인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배우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본인보다 더 늦게 배움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먼저 추천도 하신다고 합니다. 배움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나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 과정 속에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 자리에 활력과 웃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작은 호기심 하나로 배움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3번째는 매일 나가세요. 매일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안에만 머물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닫히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나가기 귀찮아서, 내일은 날씨가 안 좋아서, 모레는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유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기분이 듭니다. 매일 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끈을 붙잡는 일입니다.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안락하지만 오래 머무르면 그 안락함이 굳어져 감옥이 됩니다. 익숙한 벽, 익숙한 침대, 익숙한 냉장고 안. 이 익숙함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 한 번 무조건 나가세요.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슈퍼에 가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간다는 그 행동입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깥 풍경만 보는 것으로도 뇌는 활기를 되찾습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매일 나간다는 건 그 뇌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몸이 굳고 마음이 쓸쓸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공간, 똑같은 루틴, 똑같은 자극에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자극은 밖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대화 소리, 자전거 바퀴 소리, 공원의 풀 냄새,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각을 깨웁니다. 감각이 살아야 마음도 살아납니다. 이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75세인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2년 가까이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만 내다보며 보냈습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웃을 일도 줄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약도 좋지만 하루에 30분씩만 밖에 나가보세요. 햇빛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 말에 조금 자극을 받은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매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앞 벤치에 10분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동네 마트를 들르고 꽃집 앞에 멈춰서 꽃을 구경하고 어느 날은 구청에서 하는 걷기 동호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가봤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동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시간은 20분도 안 됐지만 그 20분이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걷다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직원이 오늘 립스틱 색깔 예쁘세요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립스틱을 바르게 되었고 손에 작은 손거울을 꼭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나 아직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면 운동화부터 신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나간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기 위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워요. 돌아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네 번째는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돈이 아닌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아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입니다. 노년은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보냈는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무엇을 하며 웃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건 비싸니까 다음에 사야지, 이 나이에 뭘 해, 그 돈이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지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시간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한 돈은 통장에 남지만 전략한 시간은 내 삶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경험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 혼자더라도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경험이 내 삶에 남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낯선 거리에서의 짧은 산책,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는 결국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물건은 언젠가 낡고 사라지지만 경험은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텅 빈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그 공간을 채워주는 것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내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순간들입니다. 시간을 풍성하게 채운 하루는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전략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커피 한 잔도 밖에서 사 먹는 게 아깝다고 느꼈고 외식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렴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으로 하루를 보내고 특별한 날에도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보내자 마음 한구석이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웃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추억의 영화 상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단돈 2,000원이었고 커피 한 잔이 제공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히 돈 쓰지 말자는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문득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상영에 참여한 날 그는 1970년대에 봤던 흑백 영화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피어올랐고 그 시절의 설렘과 웃음이 가슴을 채워줬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두 분은 다음 영화 상영도 함께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매달 2번 그 상영회에 나가며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000원이 내 마음을 살렸어요. 돈을 썼는데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시간의 가치를 둔 소비는 이렇게 마음을 살리는 소비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무언가 허전할 때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온기를 주는 소비,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소비가 진짜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잘 쓰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5번째는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중 하나는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무조건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기에 수많은 기억이 얽혀 있기에 그 사람이니까라는 말로 불편함을 견딥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과감히 손을 놓아야 합니다. 관계도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고 대화가 단절된 관계는 썩어갑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나라는 존재도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말끝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 늘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이들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부담입니다. 그런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메꿔줄 다른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없을 때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세월이 길다고 해서 그 관계가 소중한 건 아닙니다. 정작 지금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은 몇 달밖에 알지 못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존중, 관심, 배려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뻣뻣해지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외로움은 더 짙어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의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관계의 연수가 아니라 질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가는 건 고독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는 점점 고갈됩니다. 과거가 소중하면 기억 속에 담아두고 현재가 아프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잘라낸 인연 자리에 후회가 아니라 평안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차가운 돌덩이를 안고 사는 것보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72세로 오랜 친구 한 명과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고 둘이 함께 보낸 세월은 그야말로 인생의 반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늘 불편하고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친구는 늘 본인의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여행 자랑을 했고 할머니가 말을 꺼내면 늘 끊거나 건성으로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니?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냐?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50년이나 견뎠지?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익숙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 친구의 연락에도 간단히만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동네 공원 산책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과는 매주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50년 친구를 끊고 5개월 된 친구를 얻었는데 내 마음은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관계는 나를 아프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되었지만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용기 내어 정리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억지로 이어진 사람들 틈에서 자랍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나를 아끼고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덜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한지 모르겠어. 나도야, 자꾸 머리도 멍하고 손발도 시리고 말이지. 이거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냐? 아닙니다. 무조건 나이 탓만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습관들 중 몇 가지는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습관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알아두면 늙어도 덜 아프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첫 번째 나쁜 습관은 과식을 자주 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예전엔 삼겹살 몇 점쯤이야 껌 씹듯 넘어갔지만 지금은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년층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밥상을 지나치게 푸짐하게 차립니다.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낙이라지만 그것이 곧 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신체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조용한 독약입니다. 위장은 음식을 적절히 소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계속해서 넘치는 양이 들어오면 위벽이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기거나 위장이 늘어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소화불량, 위염,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이고 체내 염증 반응까지 증가하여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식이 노화 속도를 배로 당긴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는 체내 활성산소의 발생을 촉진시키며 이는 세포의 노화를 빠르게 만들어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관절은 더 아프며 피곤함은 일상이 됩니다. 심지어 과식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기초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적게 먹어야 체중이 유지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젊을 때와 같은 양을 섭취하면 몸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과식이 수면의 질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늦은 저녁에 과식을 할 경우 위장은 자야 할 시간에도 음식을 처리하느라 혹사당하게 되고 그 결과 속이 불편해 자주 깨거나 꿈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숙면을 방해하고 숙면 부족은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과식은 만병의 씨앗이라 불릴 만합니다. 이쯤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과식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고 배가 약간 부를 때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사는 즐거움이지만 건강은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 균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2세의 박모 할아버지는 평생을 한식당을 운영하며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매 끼니를 푸짐하게 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점심때는 국수 2그릇, 밥 2공기는 기본이고 김치찌개에 고기까지 곁들여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안 먹으면 허전해, 나이 들수록 더 먹어야지라며 배를 두드렸던 박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런 소화불량과 복통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염과 지방간 그리고 초기 당뇨였습니다. 의사는 박 할아버지에게 식사량을 줄이고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며 밥 좀 많이 먹은 게 죄냐? 고 항변했지만 치료를 위해 며칠간 금식을 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 박 할아버지는 하루 3끼를 적당히 천천히 먹는 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전엔 한 끼에 20분도 안 걸리던 식사가 이제는 40분 이상 걸리지만 소화는 훨씬 잘 되고 체중도 6kg나 빠졌습니다. 이제는 밥보다 산책이 더 좋다는 말까지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식사량을 조절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식은 처음엔 단순한 생활 습관처럼 보여도 몸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밥상 위양이 과하지 않은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말없이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입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 삼키는 일은 단순히 인내심이 강하다는 미덕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을 부식시키는 독성 감정의 누출 방지캡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속이 끓어도 참는 걸 어른스러움이라 여겼을지 모르지만 노년에 들어서까지 그 감정의 뚜껑을 닫고 살아간다면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기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장기간 높게 유지될 경우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뇌 기능을 손상시키며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부추기는 건강 파괴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에 의한 신체적 데미지가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말없이 속으로만 삼킨 분노, 슬픔, 억울함은 결국 내면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한순간 폭발하거나 조용히 병으로 변해갑니다. 실제로 감정을 억누르는 노년층은 불면증, 만성 두통, 소화장애,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억눌린 감정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정신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넘치고 썩고 고장이 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억눌린 감정이 우울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우울증이냐는 말은 편견일 뿐입니다. 노인 우울증은 주변에서도 잘 눈치채지 못하고 본인조차 그냥 기운이 없다 정도로 넘기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말 한마디 못 꺼내고 사는 하루하루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며 결국 삶에 대한 흥미까지 잃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입 밖으로 나와야 그 무게가 줄어듭니다.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배우자, 가족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건강은 놀랍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일기쓰기, 취미생활, 그림, 노래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참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감정을 내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충청북도 단양에 사는 68세의 최모 할머니는 무뚝뚝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남편과 다툰 날도 자식들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친구에게 속상한 말을 들어도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최 여사는 참 강하다고 칭찬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혼자 눈물을 훔치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 할머니, 왜 항상 웃기만 하세요? 진짜 속마음은 없나요? 라고 묻는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할머니는 감정을 꾹 참기보다는 조금씩 꺼내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어색하고 눈물만 났지만 몇 달이 지나자 밤잠도 잘 자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참느라 병날 뻔했지 뭐예요 라며 웃는 모습은 이제 진짜 행복이 깃든 표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은 조용히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진심으로 들여다볼 때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감정은 꺼내야 삭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그 마음의 무게를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세 번째 나쁜 습관은 아침에 빈속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 중에는 하루가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위장을 망가뜨리는 아찔한 시작 버튼일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위에 닿는 순간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위점막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위염, 위궤양, 속쓰림,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장 폭격 습관입니다. 빈속의 위는 아무것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페인은 마치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폭풍우처럼 위장을 휘저어 놓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점막은 더 얇아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카페인의 자극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커피의 산 성분은 위산 과다를 부추기며 속이 메스껍고 쓰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복 커피는 단순히 위장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정맥, 가슴 두근거림, 손떨림, 불안 증세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 흔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몸에 부담을 주는 커피를 빈속에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하루하루 갉아먹는 습관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이 커피를 정신을 깨우는 마법의 물약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 효과는 단기적이며 오히려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피로감을 배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서 커피만 마시는 것이 반복되면 식욕이 억제되어 아침 식사를 건너뛰게 되고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과 근육 손실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낙상 위험, 면역력 저하 등 노년기에 더욱 치명적인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공복 커피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커피보다 식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조각의 바나나, 몇 숟갈의 죽이라도 먼저 먹은 후 커피를 마시면 위장 자극을 줄이고 건강한 카페인 섭취가 가능합니다. 혹은 카페인이 낮은 디카페인 커피나 따뜻한 보리차, 둥글레차 등으로 바꾸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전에서 홀로 사는 74세의 조모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아침마다 블랙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왔습니다. 커피 없인 눈이 안 떠진다며 빈속에도 거침없이 진한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식사를 하기도 전에 배가 쓰리며 소화가 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 심해져 약을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커피를 빈속에 마시는 습관이 원인일 수 있다며 아침 식사 후에 마시거나 하루 한 잔으로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바나나를 먼저 먹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속쓰림이 줄고 식사도 더 잘 넘어가며 낮에 졸리는 증상까지 사라졌습니다. 커피가 나를 깨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망치고 있었더라며 지금은 오히려 따뜻한 둥글레차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속 커피는 자칫하면 건강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커피잔을 들기 전 위장의 안녕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네 번째 나쁜 습관은 눈이 침침해도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세상이 흐릿해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얼굴을 가까이서 봐야 겨우 알아보게 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조명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밝으면 눈이 더 아프다, 전기세 아깝다, 습관이라 어두운 게 편하다며 어둑어둑한 집 안에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력을 붕괴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어두운 환경은 눈의 조절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눈은 미세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게 되며 그 결과 안구 피로가 심해집니다. 눈이 건조해지고 침침함은 더 심해지며 급기야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시력 저하 속도가 빨라지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치명적인 노인성 안질환의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밝은 빛은 단순히 시야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뇌와 몸 전체에 활력을 주는 자극입니다. 일정한 밝기의 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예방해 줍니다. 반면 항상 어두운 환경에서 생활하면
뇌는 밤으로 착각하여 멜라토닌을 과다 분비하고 이는 곧 무기력하고 처지는 하루로 연결됩니다. 어두운 집안이 조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늙어가고 있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명이 어두우면 낙상사고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노년의 눈은 밝기 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턱이나 물건 하나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명이 밝기만 해도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괜찮다고 무심코 넘기는 그 습관이 결국 병원행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조명을 밝히는 일은 단순한 실내 꾸밈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주방, 욕실, 거실, 침실, 계단 등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는 눈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확실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눈부심 방지를 위해 확산형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엔 햇빛을 적극적으로 들이고 저녁에는 조명을 밝게 켜두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70세의 이모 할머니는 눈이 나빠도 불은 안 켜도 되라며 거의 해질 무렵까지 거실 형광등 하나로 생활했습니다. 책도 어둑한 곳에서 읽고 TV도 선명하지 않은 화면으로 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리모컨을 찾다 발이 거실 탁자 모서리에 걸려 넘어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릎은 까지고 안경은 날아가고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날 이후 눈 밝게, 방도 밝게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병원 진료 후 딸이 조명을 LED로 교체해주고 센서 등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화나면 모텔인 줄 알겠네라며 웃었지만 이내 눈이 한결 편해지고 신문 글씨도 또렷하게 보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밝히는 건 나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집도 같이 밝혀야겠더라며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밝은 조명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예방약입니다. 지금 집안이 어둡다면 눈과 삶의 질을 위해 조명을 환하게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고 더 밝은 하루를 열어줄 것입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5번째 나쁜 습관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둔해집니다. 즉,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이 상당히 탈수 상태에 접어든 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목마르지 않으니 괜찮다며 물 마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장기적으로 몸속 기능을 정지시키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윤활유이자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혈액은 물이 부족하면 끈적끈적해지고 이는 혈압 상승과 혈전 생성으로 이어지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떨어지며 신장결석이나 요로감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 부족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뇌는 수분 부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혼돈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이 멍하다, 기억이 깜빡깜빡한다는 말 뒤에는 숨겨진 수분 부족의 경고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는 수분 부족에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 가려움증, 갈라짐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체내 수분 부족이 비명 지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을 적게 마시면 변비가 심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전반적인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커피, 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한다고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을 유발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며 물 섭취와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합니다. 맹물이 가장 효과적인 수분 보충 방법입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하루가 극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30분 전후, 오후 활동 중간에 한 컵씩 마시는 패턴을 만들면 체내 수분 균형을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3세의 강모 할아버지는 물맛이 없다며 하루 종일 물 한 잔 없이 지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말라도 그냥 참거나 막걸리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비가 너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 들은 말이 선생님은 지금 몸 안에서 사막을 키우고 계십니다 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강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생수병을 옆에 두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꾸 화장실이 가고 불편하다며 투덜댔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가 덜 간지럽고 입술이 덜 터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물이 맛있다는 걸 인생 70년 만에 알았다며 혼자 박장대소하셨습니다. 한 번은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요즘은 물 마시는 기계야라고 하자 손자가 진지하게 그러면 할아버지 몸 어디에 콘센트가 있나요? 라고 물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물은 가장 싸고 가장 쉬운 건강 비결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는 것은 이미 늦은 반응입니다. 지금 당장 책상 옆, 식탁 위, 소파 옆에 물컵 하나씩을 놓고 하루 수차례 몸의 수분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한 모금의 습관이 내 몸의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